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ETY입니다. 하루 종일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가졌던 LG화학의 배터리 분사. 이 배터리 세계 1위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지기 위해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며 내린 결정인데요. 주식시장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분사에 나서는 대기업들 속내는 뭔지 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물론 그동안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이제 LG화학이 결국 결단을 내렸네요. 네, 오늘 이사회 결의가 나왔고요. 네. 이제 물적 분할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증권가 반응은 어때요? 사실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이 됐었던 이야기들이고요. 배터리가 따로 분사가 돼서 네.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었기 때문에 올 게 왔구나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하지만 주식시장의 반응은 또 저희 입장과 좀 다르게 훨씬 격했던 것 같고요. 네. 좀 여러 한 가지 6%가 우려들을 빠졌죠? 가져가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LG화학 하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업은. 이제 석유화학하고 배터리인데, 물론 이제 배터리가 주력 사업 부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LG화학이 1위입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는 사업 부문을 굳이 지금 따로 떼서 분사를 시키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있는데요.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분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답이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고성장을 했지만요. 그러면 투자금을 필요했을 텐데 다 LG 석유화학 부분에서 번 돈으로 네. LG 배터리가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의 차입금이 늘어나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성장을 하려면 LG화학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기에는 조금 네. 어려워진 거죠. 더 성장성이 높은 LG 배터리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배터리 부는 회사가 그러면 따로 상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런 명칭도 나왔던데. 네,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가칭으로 지금 분사가 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확인된 사항은 12월 달 분할까지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 회사가 IPO가 될지 아닐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금 조달에 굉장히 좋은 창구이기 때문에 네. 분할 이후에는 IPO를 진행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상장을 할지 말지 그거는 이제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주주들 반응이 상당히 격해요. 네. 청와대에다가 이제 분사 금지해달라 이런 네. 청원도 내놓고 있고. 자, 주주들은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이게 물적 분할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건수기 때문에 조금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LG화학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사실 배터리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LG 배터리에는 투자할 수가 없었으니까 석유화학, 파만농, 소재가 섞여 있는 LG화학이라고 하는 세트 묶음 네. 주식을 사셨던 건데 이후에 만약 이 회사를 분할해서 상장을 시키게 된다면 먼저 투자하신 분들은 묶음으로 샀는데 뒤에 사신 분들은 배터리에만 투자를 하실 수가 네. 있게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왜 분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이걸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IPO를 하게 되면 지분율 희석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IPO, 기업 공개 상장 네, 말씀하시는 공개 상장하게 거죠? 된다면요. 자, 얼마 전에 이제 한국거래소가 BBIG 그 뉴딜 지수를 뉴딜 내놨습니다. 여기서 B가 이제 배터리가 배터리죠. 들어가 있는 네.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배터리 부문을 따로 떼내면 이제 한국거래소에서는 LG화학 이거 빼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LG화학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타격이 될까요? 아니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까요? 사실 당연한 이슈고요. 이를테면은 LG화학 현 시점의 존속법인 LG화학의 대주주는 주 LG입니다. 근데 주 LG가 그 배터리 지수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LG화학과 에너지솔루션이 분할이 된다면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가야지 네. 존속 LG화학은 그 지수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수급적인 영향, 결국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신 건데 아직 이 펀드는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나왔지만 실제로 런칭된 네. 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기업 가치나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당장 오늘 이제 LG화학 주가가 한 6% 정도 좀 많이 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분사까지는 한 석 달 정도 네.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세요? 네, 결국 주주총회 이후에 12월 분할 결의를 하실 것 같고요. 지금 다들 우려하시는 건 단순 분할 이후 상장에 대한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기업 분할 자체는 네.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분할 이후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액션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상장이 되거나 네. 아니면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이벤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걱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이 분할을 결정한 LG화학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향후 자금 조달할 건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주분들한테 소통을 해주셔야 네.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노이즈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LG화학이 단연 화제가 됐지만 과거에도 이런 기업들의 분사 사례는 많이 있었잖아요. 뭐 분사의 경영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서 나왔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케미칼에서 따로 분사가 됐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기업들이 이렇게 분사를 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아까 사실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좀 섞여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사업체들이 한 바구니에 담여져 있었죠. 네. 대기업분들이 예전과 같이 한두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기업 밑에 다양한 네. 사업분이 있는 경우가 되게 대중적인 케이스가 됐는데 네. 그중에서 성장성이 높고 투자 유치를 잘 받을 수 있는 사업부가 있다면 그걸 단독으로 떼냈을 때 훨씬 더 흥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히든 밸류를 찾자라는 게 분할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이제 2년 전에 분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하고 맞물려서 이게 뭐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뭐 LG화학의 분사도 나중에 뭐 이런 평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그 히든 밸류라는 표현에 가장 들어맞는 것 같아요. 이 바이오사이언스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SK케미칼에서 그 가치를 아무도 부여해주지 않으셨었죠. 근데 분사 이후에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인식하신 이후에 이 회사의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걸 확인하시니까 이제 SK케미칼의 주가도 견인이 되는 동방상승하는 히든 밸류가 나타난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사실 이거는 상장을 안 시켰기 때문에 네. 더 그런 모멘텀이 강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히든 밸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이미 좋은 걸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와 네이버페이 케이스가 더 좋은 어떤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네.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를 분사했을 때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좋게 평가하시는 부분들도 많으셨어요. 결국 미래에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군을 네. 이제 네이버페이가 얻게 되고 네이버페이와 네이버가 각자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이 짜져 있다라는 걸 다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 물적 분할은 다들 좋게 인식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물적 분할도 좋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제 LG화학 사례를 보면은 이제 개미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성장 전략과 또 주주들의 어떤 사이의 그 마찰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요즘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정말 올해 제일 많이 들어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주주들이 다원화됐고요. 다양한 주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 이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당연히 주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 네. 그 계획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실 주주분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이런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 기업은 이렇게 다원화된 주주층들을 감안해서 자기들의 로드맵이 어떤 건지 미래 계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네.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LG화학이 어떤 입장을 낼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Y 정용진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